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독재적 본질과 이재명의 바지사장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재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기 방어를 위해 낸 서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인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판사들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재판부 교체, 탄핵 운운하며 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사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는 반발이 축적된 것이고, 이 특검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입법부가 재판까지 장악하려 든다는 반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척을 지고 이를 키운 결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법부를 적으로 돌린 대가가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리라는 행태로 돌아온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국회, 즉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대상을 지정하며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지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입법부가 수사까지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을 교과서에 써놓고 정작 국회가 수사권과 재판 권한까지 움켜쥐겠다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식 일당 독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특검은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수당이 표결로 압수수색을 해라 하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구조죠. 이건 국민의 자유를 국회 다수당이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공산당이라는 거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지만 내일은 언론인, 기업인, 심지어 일반 시민 누구라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판사 자신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특검은 본래 보충적, 예외적 제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제한적으로 쓰라고 만든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소 유지 목적으로 특검이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국회가 다시 빼앗아 특검 손에 넘겨버리는 거죠. 이건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며 국회가 재판까지 장악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법 구조를 민주당이 왜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죠. 이재명은 단지 바지사장, 즉 간판 독재자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앞세워 권력과 이권을 다 챙기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이재명이 독재를 했다라며 모든 책임을 덤티기 씌우고 감옥에 보내버리는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실질적 권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최종 희생양은 이재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산당 국가에서 흔히 보던 간판 독재자, 즉 실질 권력자 분리 모델입니다. 문제는 정작 이재명 본인은 이런 구조조차 이해 못한 채 오늘도 유엔 총회에 나가 쪽팔림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언론이 실시간 중계할 법한 연설도 생방송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없거든. 트럼프 연설 끝나고 나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 그런 거 보도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바로 전화와서 욕을 얻어먹으니까 생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국민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지만 언론은 박수를 쳤다고 선동질을 합니다. 사실 거기 박수 칠 사람이 없었어요. 해외 언론에게는 그저 무시당하고 홀대받는 모습만 찍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먹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행보,
바로 그게 지금의 이재명입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을 전망하려면 과거 판례와 현재 정치적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권력 분립 문제입니다. 헌재는 과거 여러 차례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을 때 위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회가 수사 대상을 정하고 특검 임명권까지 쥔 건 그 전례들과 직접 맞부딪힙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제4의 권력기관이 되는 상황인데 헌재가 이를 눈감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영장주의 무력화 조항입니다. 헌법 12조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결로 영장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의 자유를 다수당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는 구조이고 헌재가 이 부분을 방치한다면 헌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사실상 위헌 결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이죠. 셋째,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문제입니다. 헌재는 특검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늘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충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런데 이번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다시 특검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이건 헌재가 인정해온 예외성 원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맥락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사를 공격했고 법원 흔들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재마저 민주당 편에 서면 사법부 전체가 무너진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도 스스로 정치적 정당성을 지키려면 최소한 민주당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망을 종합하면 전면 위헌까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조심할 수 있으나 핵심 조항, 영장주의의 무력화, 보충성 위반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렇다면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 헌법 불합치는 곧바로 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헌재가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나니까 국회가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시한을 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법은 살아있지만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만약 이번 특검법의 영장주의 배제 조항이나 보충성 위반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법을 다시 손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독소조항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낙인이 찍혀 국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만 나와도 민주당 특검법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법적 정치적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위헌 판결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여진 헌재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을까를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특검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닙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상권 분립과 영장주의, 그리고 국민 자유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믿고 헌법마저 무시하며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바지 사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사고 국내에선 민주당 권력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국민 여러분,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공산당식 독재체제로 만들려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헌정질서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건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위선, 이재명의 무능과 굴욕,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 그 대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멸공